자,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리스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셀을 열어서 너무 셀이 길어지니까 새로운 셀을 열어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B키 누르면 된다고 했죠. B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셀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새로운 셀이 하나 열리게 될 거고,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리스트의 연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개의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리스트에서 이제 연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A라는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럼 리스트 만들 때 이렇게 리터럴 형태로 대괄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1, 2, 3. 자, 하나의 리스트가 있고 B라는 리스트도 있습니다. 얘는 4, 5, 6 뭐 이런 정도로 두 개의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더하기 연산, 플러스 연산을 좀 수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말이죠. 리스트를 두 개를 연산을 시키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리스트를 더하기 연산해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두 개의 리스트를 컨캐티네이션, 다시 말해서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1, 2, 3 이런 리스트와 4, 5, 6 이런 두 개의 리스트를 합치게 되면은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 두 개의 리스트를 컨캐티네이션이라는 건 이제 연결시킨다는 얘기죠. 단순히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트에서 찍힌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리스트가 서로 연결되는, 컨캐티네이션 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특성인데,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는 연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수행이 됐을 때 결과가 1이랑 4랑 더해서 요 첫 번째 있는 것끼리 더해서 5가 되겠죠. 아이고. 1과 4를 더하면 첫 번째가 5가 될 거고, 2랑 5랑 더하면 이제 7이 되겠죠.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이랑 6이랑 더해서 이제 9가 되겠죠. 자, 이렇게도 더하기 연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연산은 이제 벡터 연산입니다. 벡터라고 불리는 그 행렬에서 이제 1차원 행렬을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벡터 연산에서는 이렇게 주행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의 더하기 연산은 요게 아니라 이게 컨캐티네이션 되는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넘파이에서는 행렬 연산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벡터 안에서의 연산인 같은 위치끼리 더하는 이런 식으로 연산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넘파이 어레이에서는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와 파이썬 리스트의 이렇게 수행에 플러스라는 이 연산에 대해서 수행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을 꼭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하기 연산이 리스트 두 개를 연결시키는 컨캐티네이션 연산이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프린트에서 역시 출력을 해봅니다. 어떻게 출력하려면 A 곱하기 3 이렇게 출력을 해볼 겁니다. 곱하기 연산이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곱하기라는 게 여러 개를, 똑같은 걸 여러 개를 더하는 게 곱하기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풀어서 쓰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A 3개를 더하는 게 A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1, 2, 3이라는 3개를 똑같은 거 3개를 이제 연결시키는 연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곱하기 연산은 실제로 더하기 연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을 하면은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컨캐티네이션 시키는 형태대로 수행이 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개 이제 리스트의 기본적인 플러스 연산이랑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 우리 그 강의 블로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더하기 연산, 다음에 곱하기 연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죠. 참고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내용 말 그대로 이제 동영상 말고 그거에 대한 간략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요약본 정도 되는 게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주소는 site.github.io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가 제 이제 블로그 주소인데 여기 가셔서 이제 여기 가셔서 이제 파이썬 쪽에 가시면 지금 이 동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파이썬에 대한 내용, 우리 강의에 대한 거 말고 추가적인 내용도 조금 더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파이썬에 대한 내용의 그 블로그 버전, 글로 이게 쭉 나열되어 있는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조해 가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그리고 나중에 수업 다 들으시고 복습하실 때 블로그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a가 100이에요. 인티저네요. 그렇죠? a는 이제 int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이제 정수 100이 a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b는 문자열이에요. 아직 우리가 문자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뭐 헬로 월드 이렇게 하죠. 자,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 자바 같은 걸 예로 들게요. 자바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는 쉽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많이 배우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지금까지는. 자,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더할 수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정수고 하나가 문자열이면 이거 어떻게 되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위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연산이 수행이 되려면 두 개가 같은 데이터 타입이 돼야 된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하나가 정수, 하나가 문자열이에요. 당연히 연산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혹은 자동으로 두 개의 타입을 동일하게 맞춰줘야지 연산이 수행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바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a가 가지는 이 숫자 100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헬로 월드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플러스 연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정수 100이 문자열 100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두 개의 문자열을 이제 컨캐티네이션 연결시켜서 아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떨어질 거예요. 자바 같은 경우, 이건 지금 파이썬 아니에요. 자바 같은 경우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파이썬은 이거 수행하면은 위에 있는 거는 조금 제가 다시 정신 사나우니까 이렇게 좀 프린트하는 부분 주석 처리 좀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좀 수행을 시켜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러 나옵니다. 즉 정수와 문자열이 서로 연산이 될 수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산은 지원하지 않아. 정수와 문자열은 플러스 연산에 대해서 이런 작업이 수행이 되지 않아 라는 식의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하죠.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같은 경우 데이터 타입을 수동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헬로 월드를 정수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자바처럼 요 1빵빵, 다시 말해서 100을 숫자 100을 문자열 1빵빵으로 바꿔줘야지 이게 연산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 a를 앞에 st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str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문자열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빵빵이라는 문자열로 변경이 되고 그 문자열을 뒤에 있는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과 이제 플러스 컨캐티네이션 시키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입 컨버전이 타입을 변환시키는 게 자바처럼 이제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도 다른 언어와의 약간의 차이점이니까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append 주요한 함수 중에 주요한 함수 중에 이제 append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셀을 좀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A는 1, 2, 3 있고, 이 리스트라는 게, 리스트는 당연히 리스트라는 클래스의 객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에서 타입을 한번 찍어보면 요 A라는, 지금 A가 이제 리스트죠. 이렇게 생긴 리스트인데, 요 리스트의 타입을 찍으면은 우리가 배운 바로는 뭐였죠? 요 객체를, 요 A라는 요 리스트를 파생시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가 출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진짜 있구나, 그 리스트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요놈이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사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뒤에 객체 지향 저 뒤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객체 지향은 그 뒤쪽에서 사실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냥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객체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프로퍼티 혹은 뭐 필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고, 또 객체를 제어하기 위한 함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서드라고 표현을 하죠.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객체라고 표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객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 변수, 일반적으로 프로퍼티라고 하기도 하고 필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자신의 그 객체가 가지는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 함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가 가지는 함수를 이제 메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메서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역시 객체이기 때문에, 리스트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바로 리스트죠. 말이 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A라는 것도 객체이기 때문에 리스트 역시 객체이기 때문에 메서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얘가 리스트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메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append라는 메서드예요. append라는 메서드는 이름에서 의미하다시피 추가적인 원소를 리스트에 포함하는 역할, 그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포함시키느냐? 맨 뒤에 붙이는 역할을 해요. 자, 말로 쭉 했는데 그냥 한번 코드로 표현을 해볼게요. B는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A에 append, 그래서 A라는 리스트가 있고 A라는 리스트에 이제 append 해가지고 붙입니다. 그렇죠? 이게 붙이게 되는데, 뭘 붙일까요? 4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딱 하고 붙였어요. 이걸 실행을 시켰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print에서 B를 한번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출력되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코멘트하고 시키고, 요 위에 있는 요 A라는 요 리스트에 append 해가지고 추가를 시키는 거죠. 이제 4라는 걸 추가를 시키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4가 하나 표 하고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1, 2, 3, 4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은 이제 B에 담기게 되고, 그 B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결과가 이제 none으로 떨어집니다. none이란 얘기는 저번에 잠깐 그 설명드렸듯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즉 B라는 변수 안에 값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상하네. 분명히 요 리스트에 4라는 값을 append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결과를 B에 저장한 다음에 B를 출력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파이썬에서
어이구 죄송해요. 이거 왜 이러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있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따로 존재합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때는 이게 어떤 목적이냐면 현재 객체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시키면 A라는 리스트 안에 4라는 값을 포함시키는 건 맞는데 그게 스스로 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변경시키는 거지 그 정보를 처리한 결과를 새롭게 만들어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요 수행 자체가 이렇게 작업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A라는 객체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낸 놈을 이렇게 만들어낸 놈을 리턴해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B는 이 append라는 메서드 자체가 결과값이 돌려주는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none으로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 이 상태에서 print 아까 전에 처리한 그 상태에서 A를 찍어 보면은 원래는 얘가 이렇게 3개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append를 수행을 시켰기 때문에 A를 찍어 보면 A는 당연히 4개로 1, 2, 3, 4에서 4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이썬에서 이게 제공되는 함수인지 즉 일반적인 객체가 가진 메서드가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한 함수인지 아니면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지 그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하시고 리턴 값이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데이터가 변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지 오류 없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append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거지 그렇게 처리된 결과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pend라는 함수 자체가 리스트의 새로운 요소를 맨 마지막에 하나 포함시키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여기는 리턴하는 부분은 없는데 A에 append 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값을 append 시킬 수 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죠. 자, 조금 신기한 거 하나 좀 더 해볼까요? append 이왕 했으니까 자, 위에서 이제 프린트하는 구문들 이제 다 지우고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 되겠죠. 자, 요 밑에서 새로운 셀을 하나 만들죠. 그냥 자, 셀을 하나 만들어서 append에 대해서 리스트의 append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겁니다. 예제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자, A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스트 B가 4, 5 A도 리스트고 B도 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print에서 A에 append에서 B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 즉, 요 리스트에 요 리스트를 append 붙일 거란 얘기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append는 무조건 이 안에 들어오는 거를 첫 번째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즉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컴마하고 여기 칸에 네 번째 칸에 append 하니까 네 번째 칸에 얘를 그대로 갖다 붙여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야 리턴 하니까 이렇게 출력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수행을 한 다음에 print A 이렇게 출력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 이렇게 append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마치 concatenation 되는 것처럼 1, 2, 3, 4, 5 이렇게 되는 것처럼 append를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appen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무조건 뒤에 있는 게 첫 번째 있는 이 리스트, 앞쪽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그대로 이 형태가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딱 붙게 된다 라는 거, append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니까 append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ppend는 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이제 정렬에 관련된 함수, 그 다음에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리스트가 안에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 또는 정렬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팅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함수, 그거에 대한 메서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정렬에 관련된 파이썬 함수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 sorted입니다. 이 sorted라는 함수는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그냥 독립적인 함수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인자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정렬을 해줍니다. 함수를 이용하면 정렬된 인자로 들어온 내용을 정렬해서 결과값을 리턴 시켜줍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결과값을 리턴 시켜준다는 게 중요하죠. 자, 정렬에 관련된 리스트에 메서드가 있습니다. 제가 함수라는 표현과 메서드라는 표현을 지금 부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수는 말 그대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코드 묶음을 지칭을 하는 거고요. 메서드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메서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됩니다. 정렬에 관련된 리스트의 메서드는 우리가 리스트가 있으면 이 리스트에 대해서 sort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즉 얘는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뒤쪽에서 보시면 알지만 앞쪽에 리스트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리스트 객체가 나와야 돼요. 리스트 객체가 나오고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리스트가 정렬돼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한번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쉽게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2, 1, 10, 9. 자, 이런 정도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얘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가지는 sort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가지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메서드 호출이죠. 그러면 리턴 값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A가 변경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rint A 이거 수행한 다음에 A를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정렬된 형태로 내용이 A의 리스트의 내용이 변경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 거죠. 그렇죠?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작은 게 위에 있는 거, 작은 게 앞에 있는 걸 지칭을 하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오름차순은 작은 값이 위에 혹은 앞에, 그렇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림차순은 큰 게 위에 있는 거죠. 큰 게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림차순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그냥 sorted 요거 수행하지 않고 요 두 개 수행하지 않고 요 A라는 리스트가 요렇게 있을 때 sorted라는 파이썬 함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게 약간 틀리죠. 그리고 요 A가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처리된 결과를 B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는 함수고 요 A라는 요 인자를 받아들여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B에다 이렇게 넘겨주는 놈이에요. 따라서 A는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정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는 대신에 정렬된 결과가 이제 B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 A 하면은 당연히 정렬이 안 된 원래 A가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 B를 출력을 하게 되면 정렬된 결과가 남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원본이 나오는 거고 정렬된 결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할 때는 리스트에 sort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sorted라는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아예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을 할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리턴을 받을 건지 아니면 원본을 변경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 만약에 아까 전에 하나 또 설명 안 한 거. 자, 이렇게 두 가지 잘 구분을 하시고요. 자, A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sort 하면은 얘가 정렬이 되겠죠. 자체가 정렬이 될 겁니다. 그럼 아마 얘가 이렇게 정렬이 될 거고, 기본이 오름차순이니까 이렇게 정렬이 될 텐데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revers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까지 sort라는 함수를 수행시킨 결과가 리스트예요. 그 리스트가 가지는 reverse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면 reverse 말 그대로 역으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역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print a 하면은 non type 좀 실수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면은 그 A라는 게 변경이 되긴 하는데 리턴 값이 없잖아요. 리턴 값이 없는 상태에서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그 리턴 값이 없는 상태에서 이 리버스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앞에가 A가 변경이 되긴 하지만 결과 값이 넌이잖아요. 리턴 값은 넌이기 때문에 넌에 대해서 리버스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지금 오류 코드가 맞는 것 같고 이거 따로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일단 먼저 정렬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렬된 거를 리버스 역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제대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렇게 하는 거는 리턴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것도 이왕 실수로 의도가 됐지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잠깐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 되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정렬하고 리버스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 정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좋아요. 자, 그리고 몇몇 개 이제 주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리스트의 주요한 메서드들. 이거는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다 외우지도 못해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다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대신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보시면서 리스트 안에 이런 메서드들이 있고 이런 메서드를 이용하면 이런 식의 처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거 있었어 라는 식으로 이제 기억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처리할 때 조금 쉽게 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 번 좀 그 연습을 해서 이런 메서드들이 존재한다, 이런 메서드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한다 라는 것들 연습을 통해야지 사실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몇몇 개의 주요한 메서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일단 리스트를 하나 이렇게 잡죠. 7, 3, 1, 8, 2 이런 정도로 하나에 지금 딱 보니까 리스트죠. 리스트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 잡았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싶어요. 얘는 도대체 뭘까?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위치를 알려달라는 함수입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어떤 거에 위치를 알려주느냐? 요 안에 있는 요 인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요 리스트에서 찾아서 걔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몇 번째에 있는지 그거 알려줘 라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프린트로 찍으면 되겠죠. 그거 위치 알아가지고 그 위치를 이제 리턴 시켜주는 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1을 찾으니까 여기서 찾겠죠. 그렇죠? 인덱스 1을 하니까 여기서 찾을 거고 얘의 위치는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아마 2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요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알려주는 게 이제 인덱스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인덱스 함수죠. 인덱스 메서드, 정확히 표현하면 인덱스 메서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메서드가 있는데 요번에는 인서트 한번 해볼까요? 인서트 메서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어펜드 했죠. 어펜드는 어떤 거였죠? 어펜드는 맨 마지막,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인자로 들어온 걸 갖다가 표 하고 집어넣는 게 바로 어펜드였죠. 인서트는 어펜드와 차이점은 내가 집어넣을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A에 대해서, A가 요 리스트니까 요 리스트에 대해서 insert에서 내가 위치를 정해주면 됩니다. 어디로 할까요? 7과 3, 다시 말해서 0과 1 사이에, 요 사이에다가 숫자 10을 집어넣을 거예요. 숫자 10을 insert 끼워 넣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느 인덱스인지 인덱스를 명시해야 되는데 인덱스를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이라는 거는 1이라는 인덱스에 라는 얘기죠. 1이라는 위치에, 그러니까 여기가 0번째, 여기가 1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다가 내가 값을 이렇게 끼워 넣고 싶어요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값이 딱 끼워 들어가면 이게 인서트라는 거니까 값이 끼워 들어가면은 당연히 요 뒤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뒤로 이렇게 싹 밀리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print a에서 찍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인덱스에 1이라는 인덱스에 여기가 0번째, 1번째가 여기니까 10이라는 값이 딱 들어가고 아까 있었던 요 부분이 그대로 뒤로 이렇게 싹 밀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리턴 되는 게 아니라 리스트 자체가 이제 변하는 그런 식의 함수이기 때문에 내용이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출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pend와 대비되는 append보다 조금 자세하게 위치까지 지정해줘서 입력을 하는 insert라는 함수도 한번, 메서드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remove라는 것도 있습니다. remove는 말 그대로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번에는 다 주석 처리하고 새롭게 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A는 1, 3, 3, 4, 2, 1, 3, 2, 4, 4 이렇게 대충 만들었어요. 리스트 안에 이렇게 중복된 값이 좀 있죠. 중복된 값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A에 대해서, 이 리스트에 대해서 remove에서 지울 겁니다. 근데 뭘 지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을 지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3이라는 걸 이제 다 지워 라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프린트에서 이거 찍어보면은 자, 첫 번째에 있는 3만 지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3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즉 요만큼이 원래 원본이었는데 여기서 3을 지우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찾는 거죠. 3이 있나 처음부터 쭉 찾아가다 발견했어요. 그럼 얘만 딱 지웁니다. 그래서 1, 4, 2, 1, 3, 1, 4, 2, 1,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 발견한 것만 발견한 숫자만 지우는 거죠. 즉 첫 번째로 나오는 원소만 지우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고 print a. 자, remove all이 없네요. 한번 때려봤는데, 자, API 중에 remove에서 이렇게 처음 발견한 숫자만 지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지우는 API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것들은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저도 이제 API를 찾아보고 뭐 그걸 또 이제 응용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내가 입력한
지우고 싶은, 삭제하고 싶은 모든 요소를 모두 찾아서, 삭제하고 싶은 요소를 모두 찾아서 리스트 안에서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포루프를 돌면서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서 3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while 루프나 포루프를 돌아서 로직으로 하나씩 지어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 리스트가 가지는 메서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리스트가 가지는 또 다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지고 걔를 모두 다 지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비슷하게 해서 한번 찾아가지고 리스트 안에서 내용을 한번 모든 요소를 찾아서 지우는 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remove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찾아서 첫 번째 나오는 요소만 삭제하는 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요거 역시 이렇게 코멘트 아웃 할 거고요. 조금만 더 해보죠. 자, 이번에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팝이라는 메서드입니다. 푸시, 팝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팝이라는 거는 어펜드와 좀 대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렇게 표현할 건 아니지만 1, 2, 3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리스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a.pop이라고 하면은 맨 끝에 있는 얘를 말 그대로 끄집어냅니다. 값을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 3이라는 값을 알아내고 3이라는 값을 끄집어내니까 당연히 리스트가 1, 2라는 리스트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프린트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 거예요. 자, 팝 하면은 당연히 요 맨 마지막에 제일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딱 뜯어와요. 그래서 3이라는 값을 얻어오고 그걸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를 한번 같이 출력을 해보면 A는 1, 2로 원래는 1, 2, 3이었는데 맨 끝에 3이 팝이 되니까 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팝은 값을 알아오면서 동시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삭제할 때 이때 사용하는 메서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또 많이 사용하는 거, 제가 지금 리스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의 메서드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우기도 좀 힘들고, 많이 쓰면은 이 정도 메서드는 이제 숙지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전까지 이걸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해보면서 리스트에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이런 메서드가 있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게,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운트는 숫자를 세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1, 2, 3, 1, 2, 4, 5, 6, 1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죠. 이렇게 리스트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대충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간 리스트가 이렇게 대충 만들어져 있는데, 이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카운트에서 셀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요 안에 들어온 요소가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2 이렇게 좀 보겠어요. 요 리스트 안에서 A가 리스트잖아요. 요 리스트 안에서 카운트 세란 얘기예요. 뭐를? 2가 몇 개인지 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두 개죠. 그러면은 프린트에서 몇 개인지 알아내서 그게 리턴 될 테니까 이렇게 2로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1을 세라 그러면 하나, 둘, 셋. 1이 3개니까 당연히 3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리스트 안에서 몇 개 있는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도대체 몇 마리 있는지 그거 알아내는 겁니다. 7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7이라는 요소는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야, 7은 없어, 카운트가 빵이야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카운트 메서드는 몇 개가 있는지, 내가 찾으려는 게 해당 리스트 안에 몇 개가 있는지 그거 알려주는 메서드입니다. 함수와 메서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수와 메서드를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메서드들이에요. 그래서 카운트라든지
팝이라든지, 그렇죠? 뭐 리무브라든지 인서트라든지, 그리고 또 인덱스라든지 이런 식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어요. 라는 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리스트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i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 이제 함수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메서드가 아니라 이제 id라는 그냥 함수가 파이썬은 함수를 파이썬은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id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이 id 함수는 메모리 주소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객체가 가지는 주소를 메모리 주소를 알려줍니다. 즉 그래서 A는 100, B는 200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에서 A의 주소 id A에서 A의 주소를 우리가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다 그냥 같이 하죠. 하면은 얼토당토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메모리 주소에 대한 해시 값인데 어쨌든 간에 그냥 메모리 주소와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정확한 메모리 주소는 아니에요, 당연히. 자, 그래서 메모리 주소에 대한 해시 값인데 이 주소에 요 100이라는 객체가 있어 라는 식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당연히 100과 200은 다르잖아요. 다른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d를 b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행을 시켜보면 당연히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값 틀리죠? 여기 지금 이렇게 틀리죠? 그렇죠? 자,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게 두 개 값이 틀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당연히 값이 이렇게 다릅니다. 값이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에 위치하는 주소 자체의 그 경로가 이제 다르다는 얘기죠. 자, 리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리스트가 있어요. 서로 다른 리스트니까 얘를 수행을 시키면 당연히 메모리상에 서로 다른 주소에, 지금 이것도 다른 값이죠. 그렇죠? 이게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당연히 끝에가 틀려요. 그래서 다른 주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다른 객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id를 이용해서 판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A라는 리스트가 있고 요 A라는 리스트를 B라는 리스트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리스트의 주소값과 B라는 리스트의 주소값이 어때요? 당연히 같아지겠죠. 이거는. 그렇죠? 두 개가 같은 A가 가리키는 것과 B가 가리키는 게 서로 같은 곳에 있는 객체를 가리켜요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객체에 대한 주소가 당연히 B라는 변수에게 복사가 되니까 B도 특정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A도 특정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ID 값을 비교하면 이게 같게 나온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ID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객체가 같은 객체냐 아니냐 이런 거 판단할 때 요 ID 값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두 개가 같은 객체인가요? 똑같은 건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if는 아직 안 배웠는데 if는 이제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하죠. print a와 b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요크 이퀄 기호. 그럼 이제 결과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true라고 나옵니다. 좀 이상한데요? 자, 두 개의 A라는 리스트와 B라는 리스트의 ID 값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달라요. 즉 내용은 똑같지만 이게 뭐예요? 내용은 똑같지만 두 개의 메모리 주소가 달라서 이게 다른 객체입니다. 서로. 근데 한번 출력해 본 거예요. A와 B가 같니? 라고 물어봐서 출력을 했는데 얘가 true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호는 뭐 하는 기호죠? 요 기호는 실제 메모리 주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비교하는 연산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내용이 같으면 두 개의 리스트가 같아 라는 걸로 알려주는 게 저 기호입니다. 자,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is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is라는 연산은 말 그대로 A와 B가 진짜 같은 놈이야, 내용이 같다 이런 게 아니라 두 개가 진짜 같은 객체야, 메모리가 같아, 메모리 위치가 같아, 이거 알려주는 게 is입니다. 당연히 is라는 요 연산자를 수행을 하면은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그렇죠? is는 연산자는 메모리 주소를 비교해요. 주소를 비교해서 같다 아니다를 같다 아니다의 내용을 알려주죠. 그렇죠? 같은 객체다 아니다 이거를 is라는 요 연산자를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요. 요 기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같다, 이 기호는 메모리 주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용을 비교해서 만약에 내용이 같으면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내용을 비교하는 연산자다.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리스트는 서로 내용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퀄 기호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같다를 지칭하는 요 기호를 이용을 하면 이게 true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다른 별도의 객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가 다른 거를 ID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메모리 주소가 달라서 둘 다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is라는 연산자를 이용하면 당연히 false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요런 정도 할까요? 일단 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그리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 특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쭉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에서 이 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코드 수행할 때 리스트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은 파이썬에 데이터 타입 하고 있는데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알아보고 있어요. 이 중간중간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중간중간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파이썬의 빌트인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뭐 있었죠? 기억나시죠? 뉴메릭 했습니다. 그렇죠? 뉴메릭 타입 해가지고 정수, 숫자형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용하는 클래스가 3개 있었죠. int, 플로트, 해보진 않았지만 컴플렉스, 이렇게 3가지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int라는 클래스를 이용할 때는 정수, 플로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할 때는 실수, 컴플렉스를 이용을 하면은 복소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사용을 할 수 있었고,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뉴메릭 이렇게 부르는 거였죠. 자, 두 번째 넘어오면서 뭐로 넘어갔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시퀀스 하고 있죠. 시퀀스라는 뉴메릭 타입, 그 다음에 시퀀스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퀀스 타입은 말 그대로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집합 자료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리스트, 다음에 아직 하지 않은 나머지 2마리, 뭐 튜플, 레인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시퀀스 중에 철자가 좀 틀렸죠? 시퀀스 중에 첫 번째 요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이제 리스트라는 요 데이터 타입, 그렇죠? 빌트인 타입의 특징, 생김새, 모양,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메서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이제 시퀀스 타입의 두 번째인 튜플, 그리고 레인지, 세 번째인 레인지에 대해서 각각 계속 이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리스트가 끝났으니까 요 정도에서 요번 강의는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뒤쪽에
이제 튜플이나 레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조금 뒤에 다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